올림픽공원 저는 6.3 지방선거 사태 그 첫 주 주말부터 나갔고 현장에서 저희가 외치는 거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지극히 상식적인 열내 음자를 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국정조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올림픽공원에 자주 나가는 학생분이 참고인으로 네. 채택이 됐어요. 네. 한예종을 다니시는 학생인데 주장을 한번 얘기를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황승환 참고인 계시나요? 앞으로 혹시 나와줄 수 있으신가요? 네. 예, 그 입장 내신 것들 많이 봤는데요. 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음모론 그리고 일부 좌편향된 언론에서도 음모론 또는 극우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언론인분들 그리고 뭐 내란 세력 동원한 국민의힘 또는 국회 이런 식으로 몰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 누가 나왔더라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올림픽공원 저는 그 6.3 지방선거 사태 그 첫 주 주말부터 나갔고 네. 첫 주 주말부터 나갔고 현장에서 저희가 외치는 거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지극히 상식적인 열내 음자를 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외침을 왜 음모론으로 내란 세력이라 몰아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친구 황승환 친구를 좀 알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 친구가 이제 한예종에 맞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고 예. 그리고 민요 쪽을 이제 공부하는 친구로 알고 있어요. 국악 쪽을요? 네, 국악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계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했고 제가 저 친구를 이제 알게 된 게 여의도연구원에 그 대학생들, 그러니까 청년들 강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였고 저 친구가 이제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뭐 뭘 배우겠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궁금했대요. 정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정치 고관 여자가 원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 순수하게 대학생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는 친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언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기세에 꺾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공감을 했던 게 지금 올림픽공원에 있는 그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요, 저 20대 세대의 외침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앞으로 그 정당이나 세력들은 저는 정권을 잡는데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총선도 있잖아요. 그 총선에서도 이 20대들, 30대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니즈를 정당의 목소리로 이제 를 못 시킨다면 저는 앞으로도 좀 어려울 거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모론이다, 근거 없는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투표함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동안 본인이 주장하던 것과 좀 다르겠지만 지금 2030을 대표했던 그 국민의힘의 전신의 대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를 한 번은 이제 좀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요거를 외치는 우리에게 왜 음모론이라 몰아가나, 우리를 왜 내란 세력이라 몰아가나, 이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정선거, 수개표하자는 거 국민의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사회적 낙인은 사실은 2030이든 국회의원이든 힘이 있던 없던 간에 다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번에 이 올공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초반에는 네.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를 받다가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그렇죠.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언론의 관심도도 이제 당연히 뭐 이슈란 게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올림픽공원 집회에 가서 본인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국회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한 발언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니 예. 왜 내가 그냥 내 참정권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 나가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예. 이게 왜 마치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이라고 사회적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냐. 예.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저 황석원 학생이 제가 봤을 때 지적한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 전원 그리고 저 같은 당직자 포함해서 예. 저는 저 청년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예.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좀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올림픽공원에 너무 자주 가는 것은 마치 예. 내가 일부 그 저 올림픽공원에 뭐 이렇게 포함됐다고 하는 부정선거를 무지성적으로 외치거나 예. 또는 데이터 없이 정말로 악의적으로 어떤 그 이렇게 좁은 세계관에 갇혀서 예. 부정선거만을 외치는 사람들에 편승한다든지 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림픽공원에 한 5번 가더라도 아. 페이스북 포스팅 같은 거를 한 2-3번 하시는 의원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 젊은 분, 저 학생은 예. 뭐 아직 사회적인 자산이 크진 않잖아요. 예. 어떤 뭐 한예종의 학생이다 이 정도가 본인이 성취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라는 것인데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문대 학생인 예, 것인데 그럼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저 청년의 발언을 보고서 예. 내가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번 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문 대변인이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놓고선 야 이것도 내가 스타벅스에서 먹었다 그럼 또 뭐라 그럴까 그래놓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공원도 그렇지만 스타벅스도 그런 그쵸. 거고 지금 그런 사람 많다는 거잖아요. 일부 아니 지금, 나 많은 게 아니라 네, 일부 이제 딱 있다는 낙인 거잖아요. 찍을 수 있는 예.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버렸어요 사회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여기 한예종이잖아요. 예. 한예종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지방 이제, 이전. 지방 이전 전라도로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한 방송에 나와갖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한예종 선배님들 예. 왜 이런 거에는 말씀 안 하시나요? 이러면서 한예종 예. 출신 연기자들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독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아요. 네, 뭐. 근데 한예종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인프라 때문에 예. 사실 이제 학생들이 약간 고립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예종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느냐 그런 게 과연 이제 지방 이전에 의한 효과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네, 삼성하고 계속- SK 반도체도 뭐 그러게요. 다 가고 그러는데 뭐 네. 아니 실제로 뭐 거기도 지금 뭐 만들어지겠죠 뭐 네, 인프라를. 공공기관도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국회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법화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한 모 주간지에서 이게 지상 토론이라 그래야 되나요? 2030들 몇 명을 20대 특히 데려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2030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극우화된 게 아니다. 반민주당이 됐을 뿐이다. 왜 반민주당을 극우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민주당이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뿐인데 그게 극우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제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많이 안 쓰고 그냥 1차원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수령하는 어떤 이런 거에 너무 젖어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도영 대표가 부정선거 수개표하자라고 했는데 장도영 대표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극우다. 장동혁은 항상 저런 것만 외친다. 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장도혁 대표가 왜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올림픽공원에 나갔냐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진심으로 외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어떤 프레임을 짜냐면 예.
특정 그 한모 의원들과 친한 이 스피커들이 이거를 가지고 장동혁은 이것밖에 없다. 이 올림픽공원 말고는 컨텐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서로 논박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인정을 해요. 그냥 정치라는 게 서로 공격하고 하는 뭐 건데 그런 거죠. 예. 여기서 희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저 한예종 학생 같은 목소리가 마치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극우냐 아니면 극자냐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정론이냐 아니면 음모론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저 친구가 외치는 어떤 그 내용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정치권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정당이나 국회의원보다 저렇게 국민 한 명, 청년 한 명이 외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